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방광TV의 이경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잔뇨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잔뇨감 있을 때 어떤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생각보다 병원에 오셨을 때 잔뇨가 있어요. 뭔가 덜 본 것 같아요. 잔뇨감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사실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방광을 생각을 해보면은 방광이 하는 일은 소변을 저장을 했다가 내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장 기능과 배출 기능이 있죠. 소변을 만드는 기능은 신장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장에서 만들어져서 소변이 방광으로 내려오면은 우리가 이제 수시로 화장실을 들락날락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정도, 보통 한 3시간, 4시간 정도 소변을 채울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저장 기능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방광 소변이 다 찼어요. 그러면 그걸 당연히 시원하게 잔뇨 없이 다 내보내는 일을 하는 거를 배출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장 기능과 배출 기능이 있는데, 저장 기능이 떨어지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자주 보는 거죠. 그렇죠? 저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들락날락 하거나 참기가 힘들거나, 그죠? 화장실 가다가 급하거나, 밤에 자다가 소변 보려고 깨거나, 빈뇨, 야간뇨, 절박뇨, 요실금, 이런 다 저장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배출 기능이 떨어지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잔뇨가 남는 거거든요. 내가 방광에 소변이 300cc에 찼는데 100cc밖에 못 보고 200cc에 남아있어요. 그거 당연히 이제 잔뇨가 남아있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잔뇨감이 있다고 얘기하고 덜 본 것 같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뇨감은 방광의 배출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화장실 자주 간다, 혹은 내가 저장 기능이 떨어진 거고,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잔뇨가 남아있다, 그럼 이제 배출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물론 두 개가 다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병원에서는 그 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분이 저장 기능이 떨어진 건지 배출 기능이 떨어진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저장 기능과 배출 기능을 치료하는 이 약은 서로 상반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배출 기능을 좋아지게 하면은 저장 기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 저장 기능을 좋게 하려고 그러면은 배출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둘이 뭉실하게 약을 쓰게 되면은 어느 한쪽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정확하게 배출의 장이 문제인 건지 저장의 문제인 건지를 반드시 파악을 해서 약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잔뇨감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잔뇨감이 있으니까 내가 배출기능이 떨어진 게 아닌가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약을 찾거나 처방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오늘 제 이 주제는 이 잔뇨감이라는 게 단순히 배출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우리 잔뇨감으로 오시는 분들이 보통 어떤 증상들을 같이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병원에 이제 내원하셔서 본인은 빈뇨가 계속 심하셔서 화장실을 계속 들락날락 하시는데 왜 잔뇨감은 계속 있는지, 그 부분을 가장 많이 문의들 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잔뇨가 있다는 것은 배출 기능이 장애고,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건 저장 기능이 장애인데, 이 두 개가 같이 쓸 수 있지만은 하나가 주로 더 큰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은 방광의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저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잔뇨감이 느끼는 분들은 소변을 시원하게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소변이 양이 적은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게 되면은 소변이 당연히 시원할 수가 없을 거고 잔뇨감을 느끼게 됩니다. 굉장한 이 약간의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데, 자주 보는 분들은 오히려 잔뇨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잔뇨감이 있어요. 소변이 덜 본 것 같으니까 이걸 다 비우기 위해서
또 자꾸 가서 방광을 짜려고 하는 거라고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잔뇨감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혹시 잔뇨감 있는 분들이라면은 혹시 내가 자주 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소변을 4시간, 5시간 간격으로 보는데 잔뇨감이 있는 거랑 1시간 간격으로 가는데 잔뇨감이 있는 거랑은 전혀 원인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주 가는 것만으로도 잔뇨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너무 자주 가면서 잔뇨감 있는가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 그렇다라면은 좀 이렇게 소변을 자주 보지 말고 조금 더 모았다가 소변을 봐보는 습관 한번 들여보십시오. 근데 만약 그렇게 했더니 잔뇨감이 좀 줄어들더라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빈뇨로 인한 잔뇨감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잔뇨감이 실제로 잔뇨가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소변을 시원하게 보느냐 못 보느냐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병원에 오게 되면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주는데, 제가 이제 그래프를 2개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 첫 번째 그래프는 정말로 소변을 시원하게 본 그래프고, 두 번째 그래프는 정말로 소변을 잘 못 보는 그런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이 2개를 보면 명확하게 이거는 잘 봤네, 못 봤네 라는 게 구분이 되는데, 문제는 자주 보는 경우에는 양이 아까 제가 이제 첫 번째나 두 번째는 다 300cc 이상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이 약해지는 경우인데, 30cc, 50cc 이렇게 보는 분들은 양이 적으면은 거의 대부분 두 번째 그래프처럼 이제 소변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배출 기능이 떨어져서 잔뇨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저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배출 기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잔뇨가 있다 그래서 배출 기능을 키워주는 약을 먹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저장 기능이 더 떨어지면서 오히려 화장실은 자주 가게 되고 잔뇨감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를 꼭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통틀어서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이제 하부요로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하부요로 증상은 방광에 이상이 생겼을 때 생기는 증상이다, 방광의 기능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거를 더 정확하게 내가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느냐라고 원인을 이제 파악하기 시작, 이제 정확한 진단이 되는 분인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이제 좀 더 정확한 요역동학 검사라든가 방광 내시경 검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집에서라도 내가 뭔가 잔뇨감이 느껴지는 분들, 그러면은 혹시 내가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게 아닌가 라는 거를 꼭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잔뇨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잔뇨감은 분명히 배출 기능이 떨어져 생기는 증상이다. 하지만 이 잔뇨감이 생각보다 저장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실제로 방광이 배출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보다는 저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특히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좀 다른데 여자분들은 배출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고 알고 계시고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